7번 국도가 경자년 설을 보낸 이후에 처음 여러분을 모시는 7번 국도입니다. 두 분도 설 명절 잘 보내셨겠죠? 아니, 갑자기 막 생각나니까 속상한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은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오랜만에 만나본 이제 친척분들,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일은 할 만하니? 적금은 잘 붙고 있니?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장가 언제 갈 거니? 장가 가서 애는 몇 명 낳을 거니? 이 느낌이 약간 운전면허도 안 땄는데 막 차부터 사라는 그런 느낌. 무슨 차 살 거니? 예, 그러니까요. 제가 타깃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지금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지금 여서 지그리우? 예. 아유 우리 주부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좀 어떻소? 주름이 좀 팍 는 것 같지 않아? 아, 그렇습니까? 아니 명절 때 그래 우리는 보이네요. 아유 내가 진짜 진짜 이것저것 그렇게 하지 보이네. 말아야지. 집에 계신 어떤 사람이 또 확 생각나는 게 아주 부하고 그분. 확침이네 진짜. 예, 지난주에도 또 그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요. 근데 지금 두 분 얘기 잠깐 들었는데도 어떤 설 명절을 보냈을지가 제 머릿속에 지금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속된 말로 지르고 볶고 이렇게 하면서 설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그러면 명절이나 이런 집안 대소사가 끝나고 난 뒤에 꼭 어떤 그 후폭풍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7번 국도 알콰드레요. 오늘 코너에는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 그리고 이혼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이혼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뭐를 해? 이혼하자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정희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어머야라. 그럼 변호사님이 요래 나와셨다는 얘기는 그 상담을 좀 해주려고? 잠깐만요. 어떤 상담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뭐 뻔하지 않소? 어떤 갈라서는 이런 거.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지요?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를 상담해 주시기 오신 게 아니고 어떤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바로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 주려고 나오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명절과 이혼 그리고 양육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오늘 주제가 명절 그리고 이혼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명절 직후에 이혼 상담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실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예가 벌어지는 일인가요? 네, 실제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예. 명절의 경우 전달보다 1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상담도 그만큼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배드파더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자녀들의 양육비 판정까지, 그러니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끝까지 돈을 안 주는 그런 나쁜 아빠들인데 실제로. 그거 있을 수 있나?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여성가족부 그 통계를 보면요. 2018년 한부모 실태조사 통계인데요.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었습니다. 70%가 그랬다는 건 저는 사실 의외였거든요.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라 70%가 못 받았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가 지금 많다는 거죠, 지금 이게. 네, 지금 실제로 그 양육비를 예. 지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배드파더스 그 얘기가 나오셔서 예. 말씀인데 최근에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예. 수원지법에서 최근에 수원지법 1심입니다.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이제 2심이 진행 중인데 네.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오히려 당했던.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 양육비를 안 주는데 처벌도 약하고 네. 이런 거 아니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처벌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가장 큰 경우가 감치 명령입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벌금형, 징역형, 특히 미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도 정지시키고 어떤 주에는 징역 최대 14년까지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 법은 조금 처벌이 약한 것 같아요. 좀 화가 나네요. 그죠? 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손방망이 처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처럼 네. 면허를 박탈한다든지 출국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형사 처벌에 이른다든지 지금 개정안에 상정돼 있고 곧 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여자들 혼자서요 알을 키우려고 해봐. 아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있어. 알을 24시간 돌봐야지 가가 잘 크거든요. 근데 남 새끼도 아니고 지 새끼인데 아니 양육비도 안 준다 그러면 부하고 확 치면 오르지. 이게 가만히 있을 소리래요 이게? 그러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10명 중 7명이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
대부분 80% 정도 이상이 취업 중입니다. 네. 그렇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아. 그마저도 월급이 많지 않아서 예. 양육비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렇죠. 더구나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내 자식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보면 될 텐데 뭐 한편으로는 그 아빠의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또 가능한데도 다른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안 주고 있는 아빠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참 이렇게 저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지. 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받는 사람들이 매련도 없이 많잖소. 그럼 계략이라 하면은 이거를 우태해지 우리가 이거를 좀 받아낼 수 있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사실 법적인 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그 양육비 지급자가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그 감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위장 전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감치 희소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직장인인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권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는 그 2회 이상 지급 안 할 경우에 직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오, 괜찮다. 법원은 결정을 받아서 예. 바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반인들이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15년에 양육비 관련 예. 법안이 제정되었고 네. 그 무렵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신설돼서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원스톱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경제적인 것도 문제겠지만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도 꼭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지금 아까 우리 배드 파더스라는 그 팀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는 아버지가 양육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 들어서 예. 그 소송을 보면 양육권자가 꼭 엄마가 아니라 예, 예.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지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 그건 어머니고 성격이 뭐 똑같군요. 아버지고 간에 하여튼 양육비가 책임을 지는 거는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죠. 그죠? 예. 참 이 세상 어려운 게 여기 뭐 지금 집안 문제로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남녀 문제 이게 어려워요 정말. 또 가정 문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법적인 제도가 빨리 개선이 좀 되고 그래서 특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색안경도 빨리 거두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7번 국도 알콰드레오 코너에서 시원한 얘기들 정희재 변호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게 오늘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꼭 따로 연락을 좀 드릴 거니까. 명함 좀 주고 가세요. 예. 자, 7번 국도 비밀 보장 나왔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